네, 반쪽으로 운영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6월 임시국회 또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네, 세 분 모시고 정치권 공방들 짚어보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강선우 전 민주당 부대변인, 김대현 한국당 원주율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본회의 개최 여부를 놓고 한국당과 여야 사당 또다시 팽팽한 공방 벌이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의사 일정이 이미 합의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또 의장님이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것도 있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그 전에 최선을 다해서 합의하라 이런 의장님의 말씀이 있으신 거니까 그걸 또 중하게 생각해야죠. 이런 걸 갖고 합의가 있었다, 그래서 하겠다, 놀라운 것이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과연 신뢰를 가지고 합의할 수 있을까? 정말 이거는 기본적인 지금 정치 룰들을 너무 모르는, 도대체 국회의 정치 질서가 한마디로 뒤죽박죽된 상황입니다. 이건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합의가 있었다 없었다 공방. 오늘 본회의 정개특위와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연장과 또 상임위원장 선출 굉장히 중요한 안건들이 있습니다. 한국당은 회의 자체가 불법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2차 패스트트랙 대전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국회 상황 뭐 열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희들도 참 이런 비슷한 얘기를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다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뭐 오늘 본회의를 여는 것은 뭐 국회법 위반은 아닙니다. 지난 24일에 국회 본회의가 한번 열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본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것이고요. 그걸 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쟁점은 그겁니다. 이제 오늘 뭐 상임위원장 선출하는 건 문제가 별로 없고요. 예. 특위위원장, 정개특위, 사개특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이거 이제 이번 달 말로 이제 그 임기가 만료되는데. 그걸 연장할 것인지, 이제 임기가 6개월 연장할 것인지가 쟁점이거든요. 그건 조금 얘기가 다른데요. 일단 특위에서 연장을 요청하고 운영위에서 의결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야 이게 이제 연장이 이제 가결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국회 이제 민주당과 다른 함께한 여야 사당은 일단 그 연장하겠다 하는 입장인데 한국당은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특위 한 곳의 위원장을 만약에 한국당이 갖는다면 기한 연장에 합의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특위 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현재는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이죠. 네. 그건 좀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원래가 사개특위, 정개특위가 두 개 출범하면서 사개특위는 이제 민주당 이제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예. 네, 정개특위를 이제 자유한국당이 아니고 심상정 의원 한 명이 들어가는 그런 정의당의 위원장을 맡긴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패스트트랙이 가능했던 뭐 그런 것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당이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네. 이거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 협상이 결렬된다면 운영위를 그냥 거쳐서 한국당이 빠진 본회의를 개최하고 특위 연장을 의결하는 방안도 있고,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면 정개특위를 그냥 마지막으로 개최해서 선거제 개편안을 아예 처리하겠다, 다수결로 처리하겠다. 예.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한국당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정의당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건가요? 정의당에서 그 위원장을 내놓으려고 하겠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아마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기본적으로 아마도 이번 달 연장안이 합의가 안 된다면 예. 그렇게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편을 의결하고 뭐 끝내는 방안도, 그래서 변수가 굉장히 여러 가지여서 그렇네요.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그 부분은. 네, 그렇군요. 오늘 열리는 본회의 여야 사당은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 근거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당시 합의문은 의총 추인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 무효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위원장께 먼저 여쭤볼까요? 합의의 유무효에 대한 방점을 찍을 게 아니고 정상화 의지가 우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방점을 찍어서 대국민 홍보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일단 생각이 좀 들고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쨌든 합의안을 도출했는데 아시겠지만 의총에서 추인이 거부된 거 아니겠습니까? 나름 열심히 노력해서 가져온 결과가 당내 의원들에게 거부를 당함으로써 일정 정도 권위의 추락이랄까 위상의 추락도 스스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처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나경원 원내대표가
만들어 온 합의안 이상을 누가 과연 도출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의문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고 예. 그 무조건 불추인할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지만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기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원내 사령탑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당의 중지도 모으고 또 여당과 타협도 해야 하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보다는 일단 등원이라고 하는 결기를 보여줄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추인을 받지 못하면은 사실 새로운 협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어떤 상황이 새로운 협상을 하고 이럴 지금 전략이 있는지 우선 의문입니다. 예.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를 반대하면서 역사상 이렇게 그 국회 정상화를 하는 데 있어서 제1야당이 반대하는데 정상화를 밀어붙인 적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저는 역사상 이렇게까지 야당이 발목 잡기를 한 야당이 있나? 저는 그것도 좀 의문입니다. 그 자당이 국회로 돌아가는 건 당연한 건데 지금 본인들의 당이 국회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당들한테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지금 그러고 있는 모양새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 자유한국당이 조금 가라앉히고 전열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전략이라는 게 첫 번째 스텝이 사실 남의 눈으로 내일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눈으로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지금 어떤지 좀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삼당 원내대표들이 그 합의를 할 때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날 오전에 삼척항에 갔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삼척항에 갈 게 아니라 의원회관을 열심히 돌면서 자당의 중진 의원들, 초선 의원들을 다 설득해서 중지를 하나로 모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또 그날 갑자기 3시에 열렸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3시에 열자고 하면 한 몇 시간 연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당내 의견을 구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뭔가 좀 전략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전략의 첫 번째 발걸음은 냉철하게 현실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본회의 안건의 핵심이죠. 앞서 이야기했던 정개특위, 사개특위 연장에 대해서도 한국당 다른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상임위원장 개선하고 정개특위, 사개특위 연장하는 부분들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국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국회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연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당의 입장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애당초 잘못 구성되었다는 겁니다. 여당과 제1야당이 위원장을 하나씩 맡아서 했어야 됩니다. 또 위원 구성도 이 의석수 비율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한 잘못된 배분으로 인해서 오늘과 같이 날치기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잘못된 합의를 한 것이다. 제1야당과 여당이 위원장 하나씩 맡아야 된다. 나경원 원내대표 주장, 특위 연장 조건으로 사실상 내걸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협상을 잘못한 부분은 또 한국당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른바 사후 약방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합의 처리를 했어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을 누락한 부분이 가장 핵심이고요. 자, 특위 구성 자체가 이제 현재 구도는 그 여당하고 야3당 공조가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방식으로든 표결을 할 경우에는 우리 자유한국당에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위위원장을 맡는다고 해서 표결 조건과 결과가 달라질 것이냐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이 상황을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어떤 보이콧이라든가 이런 명분을 갖는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 특위위원장을 줄 수도 있겠으나 실제로 유의미한지는 여전히 의문이고 예. 오히려 지금 우리 당은 바른미래당이나 기타 야당과 협력과 협조를 구하는 이 사이드 트랙, 투 트랙을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오늘 10시에 문희상 의장이 이제 3당 원내대표 소집을 해서 만나는데 특별한 수가 나올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정부 여당이 어쨌든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양보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으나 어디까지 도대체 양보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협상을 할 때 가장 먼저 그 전에 선제돼야 되는 게 신뢰 구축이지 않습니까? 북한과 북핵 협상을 할 때도 트러스트 앤 베리파이 그런 원칙이 있듯이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이 지금까지 뭔가 신뢰 구축을 할 만한 그런 행동을 쌓아왔느냐 이거 하자고 그래가지고 받아들여지면 또 다른 걸 내놓고 이번에도 같은 모양 아닙니까? 합의문이 이렇게 추인받지 못하자
그러면 특위 구성을 바꾸자고 또 다른 카드를 계속해서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신뢰할 수 없는 상대방과 어디까지 양보를 할 수 있고 어디까지 협상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네. 잠시 후 10시에 문희상 의장이 소집하는 여야 3당 원내대표 대화가 있는데 예. 막판 극적 타결이 가능할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국회 상황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한국당을 겨냥해서 일 안 하는 의원을 솎아내자 이런 의원 소환제를 도입하자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정면으로 반박에 나섰는데요. 두 사람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기 역할을 팽개치고 당리 당략을 위해 화합을 일삼는 의원들을 솎아내는 제도인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소환제 우리 당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다만 우리가 마련할 법안에는 이해찬 대표와 같이 날치기나 거듭해 가면서 의회 민주주의 뿌리를 흔들어서 결국 국회를 마비시키는 이른바 업무방해 의원도 국민 소환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선출직 가운데는 국회의원만 유일하게 물러나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뭐 탄핵이 있고 기초의원까지도 소환제가 있는데 국회의원만 유일하게 없는데 국민들 지금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국민들이 뭐 여론조사에 보면 압도적으로 국민 소환제 찬성하는 여론이 있죠. 그러니까 정치권도 저렇게 아마 얘기하는 것은 그런 여론을 반영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전혀 실현 가능성은 없는 네. 정치적 수사요, 정치적 공방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원칙적으로 국회의원 임기가 헌법에 규정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런 개헌을 해야 되네요. 예, 개헌을 해야 된다는 일반적인 그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헌법 개정이 안 되고 지금 국회에는 국민 소환제를 실현하는 법이 여러 개 나와 있거든요. 예. 여러 가지 발의가 돼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키면 되지만 통과시키겠습니까? 자신들을 얽매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킬 리는 없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압도적으로 국민들이 정말 일 안 하는 의원들을 뭔가 좀 속아내는 방법, 속아낸다고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국회의원들을 좀 파면할 수 있는, 징계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쉽지는 않은 그런 제도입니다. 네, 이렇게 의원 소환제 논란이 불거진 건 사실상 한국당의 이 선별 등원 방침 때문인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일각에서는 한국당 지금 복귀가 시간 문제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복귀를 안 할 수 있는 명분이 지금 있습니까? 지금 국민적 여론이 어쨌든 여야가 공히 국회 공전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지만 한국당이 야당이라고 해서 무작정 우리 입장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국회 공전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명분은 없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은 오히려 당내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그 시시비비나 어떤 타협의 산물로 명분을 찾기보다는 등원한 뒤에 그다음에 각 상임위별로 전투와 각계 전투를 해서 우리가 투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거기서도 만약에 어떤 결과물을 만들지 못하고 집권 여당이 독주한다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과 함께 집권 여당이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고 그게 야당의 내년 총선 프레임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군요. 국민 소환제 옛날에 그 군인 출신 대통령일 땐 이게 혹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에서 보장을 했지만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좀 도입해도 되지 않을까요? 글쎄 국민 소환제를 현실적으로 도입하려면 우선 국민적인 지지, 그 여론이 아까 교수님께서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여론의 상당 부분은 지금 일하는 국회의원들 제발 국회로 돌아가서 일을 하라 그런 목소리도 많이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 소환제를 정말 현실화하려면 그 수기가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그리고 정말로 국민들의 마음과 뜻이 한 뜻으로 모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부 사항에 대한 그런 조절 또한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국민의 뜻을 자유한국당은 제발 일 좀 해라. 국회로 돌아가라. 그 뜻이라는 걸 좀 알아들었으면 저는 좋겠고요. 국회의원 소환제라는 게 사실은 낙선한 사람이 당선된 사람을 4년 내내 괴롭힐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낙선한 사람이 유권자를 계속 모아서 이분에 대한 소환을 하자라고 계속해서 지역을 선동한다 그러면 본인이 정치를 할 수 없고 국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 같은 경우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지역자치단체는 중앙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차피 지역자치단체라는 것은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계속해서 거기서 활동하는 분들 위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예. 국회의원은 예컨대 경남 어디의 지역구라고 한다면 늘상 서울에 와서 정치생활 활동을 하는데 지역에 계속 존재하는 낙선한 누군가가 이걸 계속 준동한다고 하면 지역도 흔들리고 중앙에서 일하기도 어려운 구조죠. 또 한 가지는 이해찬 대표식 정치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약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드는데, 정치는 상대를 포용하고 타협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어떤 겁박을 하는 느낌을 준다거나 아니면 엄포를 놓는 식의 이런 그 기제를 작동하겠다고 해서 야당을 끌어들이겠다라고 하는 어떤 정치 행태가 예. 결코 국민들에게 호평받을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일반 국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거에 100% 공감은 못하고 이런 부분이 국회의원의 특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답답하고 지금 속상한 상황입니다. 예. 자유한국당에서 정부 여당을 향해서 독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국회를 들여다보면 자유한국당의 어떤 협조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그걸 이용해가지고 계속해서 발목 잡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민생을 꽉 틀어막고 있잖아요. 이게 독재가 아니면 뭐가 독재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은 본인들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해찬 대표가 겁박하는 식의 그런 정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국민 목소리를 전하는 것이고 그런 거를 만약에 겁박으로 느낀다면 자유한국당 스스로가 지금 분명히 뭔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자, 정치 얘기를 하면서 좀 기분 좋은 얘기하기 되기를 빠른 시일 내에 기분 좋은 얘기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가 소식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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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